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통령은 있는데 군 통수권자가 보이지 않는다. 무너진 안보 다시 세우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밝혔듯이 그야말로 우리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국가 사회 곳곳에서 태산같이 쏟아져 나와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안보 국방보다 더 심각하고 절박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와 일상적인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안보 다음입니다. 안보 국방은 지금 당장 죽느냐 사느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속되느냐 소멸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10월 4일 어제 안보 국방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말들이 국방부 장관 발언과 예비역 육군 대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 일은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4일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는 22일로 끝나게 돼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분명한 것은 저도 지소미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몇 번에 걸쳐서 국회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 국방부 장관의 이 발언은 지난 10월 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풀지 않는다면은 지소미아 연장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발언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기원에도 두 사람이 전혀 달랐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이동식 발사대에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했다며 정 실장의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0월 1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사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국가의 안전 위험이 걸려있는 문제에 저렇게 견해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전시사변 등 국가의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한 팀이 저지경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겠습니까? 최근에 흔히 쓰는 말로 정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정무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국방안보 전문가는 국방안보 측면만을 고려해서 그런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국방안보 문제만큼은 정무적인 센스나 판단을 100% 배제하고 북한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국방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100번, 1000번 옳은 태도라고 믿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적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 비위 맞춰가며 안보 국방 문제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10월 1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했던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위증에 가깝다고 했겠습니까? 또 10월 3일 엊그저께 성남시가 후원하는 문화행사에는 왼쪽 가슴에 버젓이 김일성 사진을 붙이고 나온 자가 노래를 불러서 말썽이 됐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산호맹 전 전력까지 들먹이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달 친북단체 대학생들이 주한미국 대사관저에 밤을 떼거지로 뛰어넘어 들어갈 때에는 우리 경찰들이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집권 세력, 국회, 경찰, 사회 할 것 없이 죽고 사는 안보 국방 문제조차 모두 박자도 맞지 않고 엉성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라꼴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운이 달려있는 안보 국방은 9.19 군사조치 이후 육지, 해상, 공중, 빗장 다 풀어놓고 병역 감축까지 하고 있는 판이니 더 이상 뭐라고 할 말도 없습니다. 11월 4일 어제 박찬주 전 예비역 대장은 불과 2년 남짓한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군은 민병대 수준으로 전략했다면서 안보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평화를 구걸하는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은 있지만 군 통수권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 통수권자는 군대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오직 국가 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지만은 오히려 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군은 평화가 실패했을 때 대비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군에 지속적으로 평화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정신적 대비태세를 이완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낮추는 것이 평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하는 나약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셋째, 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끊임없이 가정을 전제로 계획을 발전시키고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계엄령 대비 문건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은 군의 손발을 묶는 자해 행위입니다. 넷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이 문제입니다. 요즘 야전 지휘관들은 인권 문제 때문에 지휘를 포기한 상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17시 일과 종료 나팔이 울리면 병사들은 내무반으로 들어가고 소대장과 간부가 남아서 뒷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군대가 유사시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군이 이렇게 변했던 것은 전적으로 군 통수권자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고 다시 2년 반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조직은 다 흔들려도 군대만큼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통령은 있는데 군 통수권자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